중요한 건 이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한 내용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알고 있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당대표 말씀대로라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도 아닌 걸 하고 온 셈이 됩니다. 그러자 여러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인터뷰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 특검 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정 대표, 대통령실과 얘기 다 끝난 문제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과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장하지 않기로. 그리고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저렇게 말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게 뭐 비단 당대표, 원내대표 간의 이견뿐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말씀과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르다라는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이 저는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면서 서로 간에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순간에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생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입장일지가 궁금했는데 저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 나 전혀 몰랐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정청래 당대표 편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저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이해한 삼통분립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결국 정청래한테 끌려가는 형국이잖아요. 이게 202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랑 합의하면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근데 검수완박 합의했다가 후폭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대부분 이제 용산에서 반발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냐 안마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번복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그때는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반대해서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했던 걸 당대표가 번복을 했는데 거꾸로 용산 대통령이 나도 맞아. 그쪽에 맞다고 당대표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의도에 대통령이 하나 더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기도 합의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하룻밤 사이에 바꿨던 정청래 당대표.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상징처럼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의견을 만약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에 일정 정도 알았다가 또 번복한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둘인 거죠. 그리고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인 정청래 당대표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은 강성 지지층인 거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대통령이 저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게 그 정부조직법 6개월 뒤에 하면 어떠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정부조직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검수완박도 해야 되고 검찰청도 해체하고 뭐 금감원 바뀌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 내란하고는 협치할 수 없으니 6개월 뒤에 하면 어떠냐 지금 이런 식이에요. 패스트트랙 타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건 대통령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위임받아서 5년 동안 자기가 국정을 책임지고 하려면 정부조직법 빨리 통과시켜서 여야 합의해서 자기가 실제로 국정 동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내란 특검 15일 연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을 6개월 뒤로 미루겠다? 저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 건지 지금 대통령도 헷갈리고 있는 거다. 대통령도 내란 하면서 협치의 틀을 깨자는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 이런 말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네네. 미안합니다, 김은식 교수님. 예. 예. 대략 몇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당내에서의 두 톱이 갈등을 보이니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 않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이쪽이 맞아. 그래서 빨리 내분을 정리해 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건 당대표가 맞다. 이렇게. 두 번째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코멘트는 하셨지만 국회에서 하는 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할 건 대통령실이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내란 종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1순위로 뒀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것보다도 빨리 이런 일이 다시는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란 종식을 빨리 하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철학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보는 거고요. 아까 삼통 분립? 삼통. 예, 그거 있을 수 없죠. 왜냐면은 그 크기 표현이 잘못된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여의도라는 좁은 지역, 그리고 충정도라는 좁은 지역은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6%고 그러면 우리 5천만 중에서 한 3,300만은 지금 확실하게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8% 지지율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충정도는 의견을 맨 처음에 낼 수는 있는 거죠. 한 200만 정도 되는데 시청자들이 그 시청자들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일부고 국가는 전체적인 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확실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죠. 어떻게 무슨 국회에 누가 정청래가 있고 누가 김어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내란이 그 안에 내분이 많잖아요. 그 내분 정리하는데 칼날을 외부로 자꾸 가져가는 그런 전략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주진호 의원님. 대통령실에도 계셨잖아요. 관계자들은 원내대표 관계자들은 대통령실이랑도 합의했는데? 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진실은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알고 있겠군요. 아니 여야 협치 주문을 하고 나왔던 이게 첫 이벤트고요. 또 정보조직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정무수석 두고 왜 그 세금을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이 일은 정무수석이 안 깰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안 낄 수 없다. 네,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미리 사전에 당연히 알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이 강성 지지층을 보고 지금 싸움이 난 겁니다.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원내대표 와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의하겠다 연장 않기로 그러고 나서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을 경우. 근데 이 사안이 그럴 사안입니까? 이게 그래요? 특검법의 어떤 시기와 이게 사실 정부적으로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완전히 입과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막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극렬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무적으로는 제일 큰 이슈예요. 그리고 여야 협치를 주문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합의안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정무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정무수석이 월권이죠. 월권이다. 네, 이거 보고 안 하면 어떤 거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쟁 정도 나야지 보고하는 정도 수준인 거고 이거는 지금 이거 큰 사안이다. 예, 정치적으로는 제일 현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렬히 보여주는 거예요. 삼통시대라는 거를 바로 거의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여야가 그래도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도자로서 끌고 가는 모양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굴복해서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기존의 뜻을 꺾은 거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억으로 하는 게 맞느냐 또 낮추느냐 이거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는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금융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해소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금융정책을 내놨는데 바로 해소하자니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지층을 보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다른 목소리를 확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도 일단 그 민주당 극렬 지지층이 많은 커뮤니티 들어가서 반응 보고 문자 메시지 폭탄 오는지 보고 또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을 번복할지 말지 그래서 결정할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김어준 씨 유튜버를 200만 유튜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100몇십 명이 왜 거기 가서 계속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합니까? 대부분 가서 설교를 듣고 와요. 저는 이거는 거의 종교에 가까워졌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설교 듣고 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국정에 여과 없이 반영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당의 모습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김어준 씨 얘기한 대로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조율할 수 있는 힘도 잃은 거 아니냐. 이걸 불안해하는 거죠, 국민. 네. 자, 양태정 변호사님, 요 답변도 좀 주시고 누군가는 김명기 원내대표를 좀 위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와 대통령까지 부인해버리면서 이제 강성 지지자들은 저거 봐라, 저 김병기가 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김병기 끌어내리려 하는데 두 분이 부인하시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만 소위 말해서 나쁜 합의를 하고 온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쁜 합의하고 와서 또 막 이렇게 삑삑 사과하러 한 사람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양태형 변호사님이라도 원내대표 좀 위로를 해주시죠. 죄송하지만 그 위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위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가 운영을 앞장서 해야 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런 식의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오히려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할 사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뿐이 아니라 어쨌든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식의 불협화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에서의 뭔가 충돌, 이견이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정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사실 그게 민주정당의 제대로 된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게 뭐 그걸 넘어서서 그냥 충돌이라든가 뭐 거짓말 이런 논쟁은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거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원하면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를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지경까지 왔다 생각을 하고 뭐 김어준 씨나 이제 뭐 다른 유튜버들에 관한 문제는 사실 그분들도 언론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채널에 나가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의견을 누구나 낼 수 있죠.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는 것은 각각 정치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시거나 우려한 것처럼 그런 뭐 일부 유튜버의 말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맹신해서 따른다고 하면 그분은 사실 정치인의 자격이 없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